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을 하기 전에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유튜브, 미디어, 찌라시 모든 걸 통해서 황당한 말로, 어처구니한 말로 공격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많은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회사에 대해서 회사는 너무 무반응인 것 같다. 오히려 지켜줘야 될 회사가 지금 대응을 너무 안 하는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난다. 그리고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등등 이런 팔로업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사실 주가가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 많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가장 근저에 깔려있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주분들께서 각각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예전에 제가 불과 며칠 전에 회사 미워하지 마시고 서 회장님 미워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전에 서 회장님이 정말 개인주들을 위해서 맨날 주주간담회를 하시고 그리고 공매도와 직접 싸우시고 그리고 검찰 조사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회사를 매각까지 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왔었죠. 그쵸?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그래서 지금 이건 대응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얘네랑은 계속해서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실력으로 이기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외에 약도 팔러 나가시고 그리고 펀더멘탈, 실적으로서 승부를 보시는 게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이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든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무반응에 대해서 예전에 정말 많은 반응을 하고 대응을 했죠. 진짜로 대응을 했고 검찰 조사해달라, 차명계좌 조사해달라, 그랬더니 오히려 역공을 맞았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또 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결국 회사 매각까지 눈물을 흘렸죠. 무릎을 꿇고. 어찌 보면 참 기본적이고 당연한 부분인데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화도 나고 그러죠. 그쵸? 회사가 해야 될 부분인데 하지만 회사를 믿어보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시차를 두고 반드시 주주와의 약속을 지켜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회사 미워하지 말고 큰 그림에서 믿고 가보자고요. 정말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제가 이렇게 말하고 할 수 있는 자신 있어 하는 이유? 숫자는 반드시 찍힐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확실성에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힘을 내고 여윳돈, 대출과 빚만 쓰지 않는다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CTP2030이라는 우리 주주님께서 글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과 개를 같이 했습니다. 제 방송을 많이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투자 생각. 주가에 화가 나면 기업의 가치를 보며 기다려야 할 시기. CTP2030입니다.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확정된 레키노라주의 해외 국가 계약이 끝나고 그 규모가 발표되기까지는 주가를 흔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코스닥 바이오주들처럼 승인 권고가 되었다고 급등하는 패턴에 따라가기보다는 아래와 같은 시그널에 기계적인 분할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제가 요즘 취하는 패턴입니다. 미국 시장에 나오는 배당금은 US 달러로 나오기 때문에 향후 미국 달러의 하락을 염두에 두고 배당 즉시 원화로 환전하며 매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셀트리온 그룹 전체에 골고루 투자한 성과로 매년 적지 않은 배당이 나오고 있지만 성장성이 둔화된 기업으로 생각하기에는 2030년까지의 성장성과 리스크가 함께하는 멋진 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요즘과 같은 시점은 정말 많았습니다. 울부짖음이 클 때가 항상 저점이었고 그때마다 우스갯소리고 지금이 춤의 시점이다 라고 했던 가격도 9만원, 12만원, 15만원, 19만원 그리고 지금은 무려 30만원 이하의 울부짖음이 극에 달한 것을 보면 참으로 주식을 장기 투자하면서 행복했던 기억보다 늘 슬픔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에 새삼 장기 투자의 위대함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셀트리온의 긴 투자 시간을 고려해 봤을 때 투자에 대한 생각을 간략히 두서없이 작성해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부탁합니다. 또한 당신은 이미 돈 많이 벌었으니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분들로부터 모든 비난은 2030년도 주가가 이 가격이면 그때 달게 받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나는 항상 최고점에 샀지만 길게 보면 바닥이었다. 계단식 상승은 개인들에게는 최악, 기관 외국인이 승리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면 가격에 상관없이 분할 매수를 고려해보자. 지나가 보면 항상 그 시점이 저점이었다는 것이 기록이 증명한다. 셀트리온이 자사주를 살 때는 생각해보면 주가만 최악이었다. 이는 현존하는 모든 기업과 일치한다. 워렌 버핏이 자사주를 사는 시점은 항상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의 답은 항상 명확했다. 버크셔 외에 더 좋은 기업을 보지 못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급락해 자사주 매입 이후 현재 주가는 70% 이상 상승했다. 셀트리온도 자사주 매입 이후 거의 100% 정도는 상승했던 역사가 있었다. 홀딩스에서 자사주 70억 정도를 매입했죠. 항상 모든 것은 기업의 문제가 아닌 주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지금 내가 화가 난 것이 셀트리온의 매출과 영업이익 또는 임상의 문제인지 단순히 주가가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생각하고 또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주식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것이지 오를 때 빚내서 추격 매수하다 주가 떨어지면 회사 탓, 누구 탓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본인 계좌 깡통 만드는 지름길에는 과거의 수많은 사례가 증명한다. 투자를 시작할 시점에는 항상 매도할 시점을 생각해보자. 나는 셀트리온에 3만원대부터 투자를 시작했고 2020년 매도를 생각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그 주가는 10배가 상승했다. 그리고 배당금으로 매년 엄청난 금액이 세금도 없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매수할 당시 10년 후에 매도할 생각으로 천천히 매수를 했기 때문이고 산 가격이 일시적으로는 항상 최고점이었지만 지나고 나면 그 가격이 6만원, 9만원, 10만원. 지금 셀트리온이 이 가격으로 떨어진다면 사지 않는 이가 누구일까?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주식은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미래 가치가 그려내는 예술이다. 주가만 보면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부자가 되기 힘들 것이다. 나 역시 때로는 수억 원을 한 번에 투자하면서 후회했던 과거들을 곱씹으면서 타이밍은 신의 영역인 것에 동의한다. 그것보다 마음이 편했던 것은 내 계좌의 주식보다 내 계좌에 현금이 많았을 때였음을 고백한다. 코스닥 바이오와 셀트리온의 차이를 생각해본다. 현재 코스닥 바이오의 성장과 몰락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보면 대부분 신약의 개발과 승인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고 3상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탈락 또는 임상의 속임수가 들통나면서 승인 거절을 받은 것이다. 내가 바이오 기업을 선택했다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임상 실패나 지연에 대한 리스크이고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투자할 만한 기업은 단 한 번의 임상 실패 없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증명해낸 셀트리온 뿐이다. 다른 바이오 기업의 무한대에 가까운 성장 가능성은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한 번 하고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통령이라고 한 말이 KBS 지상파 뉴스에 나오면서 보좌관 하겠다고 달라드는 것과 같다. 점점 더 셀트리온 그룹은 완성형 기업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하품만 나오는 지루한 기업으로 가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월봉만 보면서 저점이 올 때마다 투자할 자금만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실행에 옮기기도 하지만 2030년까지의 비전이 기업으로부터 발표되었기 때문에 변수만 간단히 체크해 가면서 저도 은퇴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루한 셀트리온이 지금 피 터지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오가는 주주님들께도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꿈을 크게 갖고 그 꿈을
실현 가능한 기업과 함께 성장하다 보면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매년 급증하는 기업이 기업 성장성까지 갖춘 기업은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입니다. 놀랍게도 우린 그런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만 주가에만 너무 집중한다면 10%의 20%의 꿈은 쉽게 꾸겠지만 결국 그것은 싱그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의 사망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는 오아시스 같은 1000%의 꿈은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지 않는 한 결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기 힘든 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 않는 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을 가지고 그리고 시간이라는 해지를 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큰 그림을 그린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아직 가야 되는 길이 목적지가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긴 시간 동안 편안하게 동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완치 6개월 내 후유증 사망 위험 60% 커져. 코로나가 무서운 게 후유증이 좀 무섭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공포가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좀 쌓였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그런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메시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슈가 나왔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코로나19에 걸려 치료받고 회복한 환자도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워싱턴 의대 과학자들이 코로나19 환자 8만 7천여 명과 대조군 500만 명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한 달 이상 앓다가 회복한 환자가 6개월 안에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숨질 위험이 일반인보다 약 60% 높았습니다. 자, 한 달 이상 앓았다고 한다면 몸 안에 바이러스가 없죠. 결국 중증으로 갔던 환자겠죠. 특히 확진 6개월 뒤 초과 사망 비율은 전체 코로나19 회복 환자가 1,000명당 8명으로 추정된 반면 입원할 정도로 중증화했던 환자는 1,000명당 29명으로 3.6배 많았습니다. 중증이었던 사람이 훨씬 사망으로 봤던 비율이 높았다는 거죠. 초과 사망이란 인플루엔자 대유행 등과 같이 특이 원인의 작용에 일반적인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숨질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현지 시각 22일 의학 저널 네이처 온라인판에 발표됐습니다. 네이처 정말 저명한 그런 저널이죠. 논문의 수석 저자인 그 조 교수는 코로나19 경증 환자도 사망 위험이 상당하지만 중증도가 올라갈수록 사망 위험은 더 커진다. 장기 코로나19가 다음번 보건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이야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 병원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 부분만 하고 있고 데이터나 효능에 대한 정도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죠. 참 아쉽죠. 특히 국내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일단 그 부분은 오늘 스킵을 하고 중요한 건 이제 미국에서는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완치가 되더라도 지금 문제가 많이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좀 명칭을 좀 바꾸고 싶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증 환자까지 가게 됐던 거죠. 몸 안에 바이러스가 이미 없어요. 그래서 장기가 파손이 돼서 호흡기를 갖다 대거나 이런 걸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든 본인의 면역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정도에 따라서 회복을 하더라도 다시 중요한 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후유증이. 그게 폐로 가게 될지 뇌로 가게 될지 어디 신경세포로 가게 될지 장기가 파손됐던 부분에 따라서 다시 이게 평생 안고 가야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료가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중증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죠? 중증으로 가게 되면 일단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쵸? 얼마나 이게 사회적으로 개인에 대한 사회적인 것뿐만 있겠습니까? 개인의 삶이 파괴가 되죠. 그죠? 남아있는 인생이 만약에 후유증으로 평생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그 삶은 파괴될 수가 있으며 이것 또한 큰 과정에서 보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죠. 즉 코로나 치료제는
무조건 경증에 투여가 돼야 된다. 경증. 그래서 중등증, 여기에 조기에 확진 나면 최대한 빨리 예방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실 확진 나면 그 자리에서 투여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그쵸? 중요한 건 확진 나면 최대한 빨리 3일에서 6일 요 사이 일주일 사이에 바이러스가 가장 번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확진되면 빠른 시간 안에 투여를 해서 이 바이러스가 많이 번식을 하지 못해서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항체에 의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조기에 투여돼서 중증으로 가지 않는 것이 바로 개인의 삶의 질과 국가의 그리고 국가의 자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결국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는 다른 기존의 바이러스와는 급이 달라서 얘는 이제 팬데믹이 정리가 되더라도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도 치료제는 너무나 중요하다. 조기에 투여되는 것이.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팬데믹이 정리가 되더라도 반드시 국가별로 비치가 돼서 빠른 시간 안에 확진이 되면 이제 자가진단이 통과가 됐잖아요. 물론 이제 조건부 허가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가진단할 수 있게끔 나오겠죠. 그 상태에서 비치가 돼서 바로바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국가마다 비치가 반드시 돼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치료가 늦게 된다면 인생이 파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우리가 경종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지금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서 파괴를 시키는 거죠. 그 위치, 뭐 뇌를 파괴시키건, 뭐 장기를 파괴시키건, 그죠? 폐, 대표적이죠? 뭐 장기를 파괴시키건, 어떤 뭐 여러 가지 모든 몸 안에 있는 어떤 세포에 파괴가 돼서 다시 복원시키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요게 지금 중요한 건 후유증이 남아서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언급했던 그런 부분 같아요. 결국 정리하면 치료제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치료제는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부분을 시사하는 자료일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정진은 말렸지만 셀트리온 올해 핵심은 레키노라. 수출 언제긴요. 저희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죠. 기사 내용을 좀 보니까 머니투에서 나온 건데요. 서 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치료제를 보고 투자하지 마셔라. 치료제로 돈 벌 생각 없다. 그래서 국내에는 원가로 공급을 했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공급이 되지 않고 있죠. 조금 퍼져서 1,900명 좀 넘었죠, 오늘. 2,000명 조금 안 됐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죠. 치료제에 대한 범위가 무척 확대가 중요합니다. 내 돈 나고 맞을 수 좀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후유증에 대한 공포가 무섭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확대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죠?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코로나 치료제로 돈 벌 생각 없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해외는 다른 부분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치료제로 돈 번다고 하면 얼마나 지금 물어뜯겠습니까? 지금도 잡아먹으려고 난리인데.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단기로 투자하지 말아라. 장기로 봐라.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봤는데 처음에 이제 뭐 하나금융투자랑 알고 있죠. 다 신영증권에서 레키노라 가치를 매출액을 1조 5천억, 1조 2천억으로 봤는데 지금 약간 수출 소식이랑 이런 부분들이 회사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 그러면서 그 언급이 좀 됐던 부분입니다. 수출 소식이 살짝 딜레이되고 그 부분이 우리가 좀 기다려지니까 그냥 그 틈을 짚고 아주 공격을 제대로 꼭 아주 하고 있죠. 지겨울 정도로. 1공장을 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회사가 1공장을 풀로 가동해도 될 만큼 올해는 수요가 폭발한다. 분명히 소식이 언제 물꼬가 터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언제 지금 이 답답한 부분이 언제 쭉 잊어버리듯이 해소가 될 겁니다. 좀만 인내를 내고 기다려 보자고요, 우리. 치솟는 화이자 백신 가격. EU 26% 비싼 값의 추가 협상. EU도 지금 백신을 구하기가 지금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나왔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지금 이제 서로 확보하려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한국도 백신 수합이란 말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 이런 부분을 협상 카드로 꺼내면서 어떻게든 구하려고 지금 난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최대 백신 생산 국가인 인도조차도 지금 수출을 금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죠. 백신조차도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치료제는 아예 별로 없어요. 치료제의 주권 국가가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렘데시비르조차도 지금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쵸? 거기에 치료제, 항체 치료제는 아예 공급된 국가가 정말 많지가 않죠.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직 수출 소식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 이 물이 지금 살짝 딜레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조바심이 나고 그 와중에 주가가 많이 밀려 있죠. 그래서 많이 걱정도 되고 회사가 너무 무대응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답답할 수 있고 걱정도 되고 화도 나고 하지만 우리가 물꼬가 트이면서 분명히 그 부분이 숫자로 찍히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가보자고요. 아시겠죠? 휴마시스 식약처의 코로나19 자가검사 항원키트 조건부 허가로 급등세. 오늘 이제 코로나 항원 자가검사 키트가 조건부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휴마시스는 그 부분이 반영돼서 급등을 했고 셀트리온은 정말 보합권에 머물렀죠. 근데 사실 뭐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좀 작기도 하고 비중이 작고 그쵸? 셀트리온이 매출 비중이 크다고 하도 이런 부분에 대한 호재가 좀 반영돼서 주가가 갈 수 있는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크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게 왜 여기에는 셀트리온에는 언급이 안 나올까요? 그죠? 셀트리온 제발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주 셀트리온 셀트리온 휴마시스 자가검사 항원키트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죠. 또한 제일 중요한 주가가 반영돼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주주잖아요. 주가가 반영돼서 올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언제 어느 순간이건 응어리졌던 이 가슴에 한이 묻혀있던 이 응어리진 한이 반드시 보상받을 겁니다. 아시겠죠? 힘내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예?